네, 반갑습니다. 28일인데요. 방금 다들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도출이 실패를 했네요. 무산이 됐다고 봐야겠죠. 아직 북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아서 전체적인 배경과 요인 이런 것들은 전모를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기자회견 통해서 협상 내용의 일부를 그리고 무산의 이유를 일부러 좀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분석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우선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2차 북미 회담을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온 세계, 전 세계 그리고 국내로 보면 8천만 개력이었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인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과 이제 이렇게 기대와 좀 어긋나는 결과가 났죠. 오전까지 단독 회담, 확대 회담이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보도를 보면서 이번 2차 회담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이다. 좋은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이제 반전된 거였죠. 그래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은 회담 결렬, 무산 이런 것들을 회담 결렬은 아니죠. 회담은 상당히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합의서가 도출이 안 됐죠. 무산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한 말씀 좀 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스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북한의 비핵화 관련한 상응 조치 중에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아마 그게 이제 가장 큰 결렬의 요인이었던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북의 이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문제는 이미 이전에 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표를 했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거에 상응하는 미국의 준비, 미국의 조치가 어떤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거를 지켜보는 회담이었다는 거죠. 이번 회담이. 모든 전 세계가 미국이 6개월 동안 1차 합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6개월의 시간을 보내어서 드디어 무엇을 꺼내놓을 것인가. 미국의 상응 조치 이걸 기대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그걸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이제 확인됐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거 거기에다가 핵 리스트 목록 이런 것을 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폼페이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요구하면서도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막혔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그 1차 북미 회담에서 공동성명에서 3가지 유해 송환 문제를 빼고 3가지 문제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 3가지 영역에서 대북 제재 해제하는 문제가 어디 항목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좀 보면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봐요. 대북 제재 문제가 전쟁 행위죠. 실제로는 적국에 대한 전쟁 행위가 다를 바 없습니다. 충분성에 날아가지 않았다 뿐이지 실질적인 대북 적대 행위고 전쟁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데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상응 조치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는 또 별도의 또 상응 조치가 필요하겠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문제도 한반도 핵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8년도에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들여왔습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그리고 50년 전쟁에서 미국이 한반도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핵 문제는 이미 한국전쟁 때부터 발생했다. 북이 핵을 보유하면서부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전쟁 때부터 한반도 핵 문제가 발생했고 58년도에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핵을 들여왔고 그리고 부시 정부가 들어와서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고 하는 공식 군사 교리를 통해서 북의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엄포하면서 더 심화됐고 그래서 결국 북이 2006년도에 첫 핵 실험을 통해서 핵보유국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이 북의 핵보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 그리고 미국의 핵 반입, 그리고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여기서부터 생긴 것이 한반도 핵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뭐겠습니까?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 지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핵 전력을 한반도에 반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공식 폐기하는 것,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비롯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 이것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되는 것이 기본 순리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는 전쟁의 핵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필수적인 문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 그래서 이번 회담 결렬 합의문 무산의 원인은 미국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나 뭐 내일 북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면 더 이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회담 결과를 딱 놓고 보는 제 단상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조만간 새로운 회담을 열고 싶다,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가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진척이 되지 않고서 3차 회담 이것이 성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은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이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다. 미국 자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게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없애야 됩니다. 의탁하려고 하는 습성을 없애야 됩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민족 자주와 민족 자결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북미 간에 풀라고 하고 남북 간에 있는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데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입장, 미국의 태도,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남북관계를 그리고 민족의 이익을 희생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언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이행하면 됩니다. 미국의 행보에 일희하지 말고 미국의 행보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청와대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저는 그런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북미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우리는 북미회담이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남북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켜 놓겠다. 이런 입장으로 입장을 발표하시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걷기를 바랍니다. 자, 4월이면은 이제 판문점 선언 발표 1주년이 되죠. 그래서 4.1, 4.27 그리고 6.15 그리고 9.19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이런 중요한 민족사적 계기에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그렇게 필요하고요. 또 민간도 지금 이 회담 결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게 미국이 준비 안 됐고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큰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을 하면서 우리의 갈 길,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갈 길을 성실히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한교안을 다시 들어앉혔죠. 그래서 반북 친미 행보를 전면에 내걸고 정치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괴하기 위한 정치 활동에 집중할 것 같고요. 또다시 정북몰이,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진보 개혁 평화통일 진영을 다 정북으로 몰고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서 난장판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청산투쟁, 자유한국당 해체투쟁에 우리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전민족적인 운동, 세계적인 운동, 전 국민적 운동,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금강산에서 세마직 연대 모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공동 호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집중운동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잘 펼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각급 단위에서 통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세미나, 공청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뭘 하든, 미국이 어떤 움직임을 벌이든 우리 민족끼리 합의한 그 선언을 실천하는 운동, 그 실천에 따라서 이 한반도의 통일 분위기를 더 활성화시키는 운동.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조국 통일 운동에서 전진만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2월 마지막 날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무산됐지만 우리의 갈 길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갈 길로 계속 전진해 나갑시다. 자, 3월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